이걸로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제일 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올 시즌 발롱도르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오늘은 과연 누가 그 주인공이 될지 살펴보고 발롱도르가 과연 공정한 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스카라. 배당률. 자, 먼저 올 시즌 발롱도르 배당률부터 알아볼게요. 베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맞춘다고 하니까. 자, 대표적인 배당률 비교 사이트 오즈체커를 보면 현재 1위가 야말, 2위가 하피냐, 3위가 덴벨레입니다. 원래 야말이 조금 밑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활약이 장난이 아니죠. 쭉 치고 올라왔어. 근데 제가 아까 베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맞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정말 잘 맞춰왔을까요? 그래서 지난 3시즌간 발롱도르 수상 직전의 배당률과 실제 발롱도르 결과를 비교해봤어요. 근데 작년엔 1위를 못 맞췄어요. 배당률에서는 비니시우스 로드리 순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로드리 비니시우스 순이었죠. 그리고 2023년에는 1위는 맞췄는데 2, 3위 순서 예측을 실패했어. 그리고 2022년에는 1위는 맞췄는데 2위로 예상했던 살라가 실제로는 5위, 3위로 예측한 마네가 실제로는 2위를 차지했어요. 결론은 뭐냐? 베팅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맞추지 못한다. 참고만 해야 된다. 특히 이번 발롱도르는 워낙 엎치락뒤치락해서 예측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스탯 비교. 자, 강력한 후보 세 선수의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의 공격 포인트를 비교해 볼게요. 야말은 18골 21도움, 하피냐는 34골 22도움, 덴벨레는 33골에 11도움. 야말이 골수는 제일 적은데 배당률 1인 게 재밌죠. 하긴 단순히 골 숫자로만 하면 은바페, 레반도프스키 40골, 케인 38골. 그 선수들이 강력한 후보였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배당률은 조금 내려갔죠. 발롱도르의 기준. 자, 그렇다면 발롱도르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히는 걸까요?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이 투표권을 가진 기자들한테 안내한 3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당 기준에 의하면 어떤 선수가 더 유리할지 따져보자고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선수 개인의 경기력 그리고 결정적이고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프랑스 풋볼이 투표하는 기자들한테 이런 당부를 했대요. 발롱도르는 개인 시상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보여준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리고 여기 decisive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란 뜻이죠. 이거는 중요한 경기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걸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물론 덴벨레도 챔스 토너먼트에서 중요한 골들 많이 넣었지만 야말, 하피냐가 챔스 토너먼트 그리고 엘 클라시코에서 어마어마한 활약들을 펼쳤어요. 특히 야말이 최근에 계속 경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골들을 넣고 있어요. 굉장히 decisive 하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impressive, 인상적인 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선수가 우리한테 주는 감정적 임팩트를 고려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메시의 플레이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런 것들을 고려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걸로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야말이 제일 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공을 잡을 때마다 요번에 또 뭘 보여줄라나? 요런 기대가 돼. 드리블 코스도 예측 불가. 그리고 스루 패스도 아무도 못 보는 길을 지 혼자만 봐요. 언제나 놀라움을 줘. 그런 맥락에서 호나우지뉴, 카펠로, 리네커, 퍼디난드 이런 분들도 야말이 발롱도르에 가장 가깝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떤 분들은 요런 얘기를 하세요. 야말이 리그 9골인데 무슨 발롱이냐. 근데 호나우지뉴도 2005년에 리그 9골 넣고 발롱도르 받았어요. 그때가 외계인 시절이어서 전세계 팬들한테 준 그 감정적 임팩트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물론 현재 야말의 임팩트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 시점 전세계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주는 선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선수가 얼마나 인상적인가 요거에 있어서는 그 선수의 서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에 홀란드가 트래블 했잖아요. 근데 월드컵 우승한 메시한테 밀렸다고. 전세계 팬들이 메시가 그동안 월드컵을 얼마나 원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월드컵만 있으면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는 거에 다 동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우승했잖아. 축구 인생을 마치 영화처럼 완결시켰잖아요. 그 서사가 메시한테 발롱도르를 준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올 시즌 발롱도르 후보들의 서사 나쁘지 않아요. 자, 먼저 덴벨레. 팬들을 실망시키는 선수에 가까웠지만 은바페가 나가고 나서 주인공으로 우뚝 섰죠. 호날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가 주인공이 된 벤제마가 떠올라요. 그리고 하피냐. 이전에 사비 감독 밑에서는 많이 못 뛰었죠. 근데 플릭 감독의 믿음과 전술에 힘입어서 한 시즌 만에 재능 폭발. 그리고 사실 야말은 17살이라는 나이 자체가 엄청난 서사죠. 동나이 때 메시, 호날두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말의 남다른 멘탈이 매력적인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리그 우승의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엘 클라시코를 앞두고 터널에서 물병 세우기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사람들도 제 멘탈 뭐야? 왜 이렇게 여유 있어? 이러면서 그 캐릭터 자체가 엄청 매력적으로 가고 있어 지금. 자, 그리고 발롱도르의 두 번째 기준이 뭐냐? 팀 경기력과 성적. 아무리 개인상이라지만 축구는 팀 스포츠죠. 팀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팀 경기력과 성적을 생각하면 덴벨레
덴벨레가 확실히 유리하긴 해요. 엄청난 경기력으로 프리미어리그 탑 팀들 다 잡고 챔스 결승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도파민 팡팡 터지는 공격 축구로 리그 우승하고 챔스 4강까지 갔던 바르셀로나의 축구 만만치 않아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었어. 만약에 챔스 결승에서 덴벨레가 엄청난 활약을 펼쳐서 우승을 한다? 그러면 덴벨레가 역전 가능. 하지만 결승에서 덴벨레가 침묵하고 진다? 그러면 야말과 하피냐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발롱도르의 세 번째 기준은 품격과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아무래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수여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세 선수 다 결격 사유는 없을 것 같아요. 발롱도르 과연 공정할까? 자, 그동안 발롱도르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작년에 레알 마드리드가 로드리가 수상자라는 걸 미리 알고서 전원 시상식에 불참했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정성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기자의 자격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현재 발롱도르는 피파 랭킹 상위 100개국의 나라별 대표 기자 한 명이 발롱도르 1위부터 10위까지를 선정해서 그 점수들을 다 합산해서 선정을 해요. 근데 나라별 대표 기자 한 명을 어떻게 뽑냐면 프랑스 풋볼이 직접 선정을 해요. 선정 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공신력 있는 축구 전문 기자.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판단해요? 뭘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 축구 전문 기자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프랑스 풋볼이 그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냐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 선정된 기자가 이상하게 투표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난 시즌에 한 기자의 투표 결과가 논란이 됐어요. 433이라는 해외 축구 인스타에 박제가 돼서 난리가 났어.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자분이에요. 어떻게 투표를 했나 봤더니 1, 2, 3위에 홀란드, 음바페, 케인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발롱도르 1, 2위 한 로드리와 비니시우스를 각각 7위, 8위에 뽑으셨어. 그걸 보고 해외 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랜덤으로 골랐나? 한국은 다시는 투표 못하게 해야 돼. 반응이 안 좋죠. 우리나라 팬분들도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떤 나라의 대표 기자가 이렇게 투표를 해도 프랑스 풋볼이 아무런 제지를 못해요. 어떻게 제지를 할 거야? 그 기자가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한을 줬잖아. 그럼 그 기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나이지리아 대표 기자는 자국 선수인 루크먼을 발롱도르 1위로 뽑았어요. 누가 봐도 국뽕이죠? 근데 그 기자가 아니 난 진심으로 루크먼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기자가 명백한 편향성을 보이면 프랑스 풋볼이 해당 기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애매하죠. 그 편향성의 기준을 뭘로 잡을 건데? 제가 볼 땐 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더 납득 가능해야 되고 또 각 기자의 투표 결과가 편향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더 명확해야 돼요. 앙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들은 어찌됐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표를 던진다. 근데 발롱도르 역사에서 투표 결과들을 쭉 보면 아니 이 선수가 여기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발롱도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재밌는 게 올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세 명이 발롱도르 3인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축구란 얼마나 감동 노름인가, 또 같이 뛰는 동료들이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오랜 시간 감독과 동료들이 계속 바뀌어도 최정상을 차지했던 메시, 호날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로드리한테도 박수를 보냅니다. 로드리 빠지니까 맨시티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야말이 받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발롱도르가 지금까지 21세 이하 선수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야말이 받으면 최초 17세 수상.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